2024년 7월 27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고 눈 떠보니 7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7월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날씨가 너무 덥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지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7월 달 들어와서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하면서 여러분 7월의 첫 번째 주는요, 여러분 7월의 두 번째 주는요 하고 주로 이렇게 끊어서 토요일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정리하는 멘트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8월 달인데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도 마찬가지로 7월의 네 번째 주,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를 한번 돌아볼 거고요. 그러면서 7월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까지도 지켜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2024년 8월 달 증시를 궁금해 하실 기간이 바로 지금이죠. 하나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증시 전망이라든가 증시 칼렌더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8월 달 증시 분위기는 어떤 이미지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왜 5월이 되면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4월 달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5월 달은 공휴일도 좀 많고, 그러니까 돈 써야 될 일도 좀 많고, 그다음에 어닝 시즌 이후에 뭔가 이렇게 이슈의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셀린 메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8월 달 같은 경우는요, 물론 5월 달보다는 공휴일이 적지만 그래도 8월 15일 광복일 공휴일도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는 가운데 이슈가 공백 기간에 들어가는 기간인데 8월에 팔아라 이런 얘기는 또 없습니다. 근데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미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징크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 미쓰리가 잠시 주식을 내려놓고 휴가를 가면, 아니면 쉬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친다. 그래서 최근 들어 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제가 대우증권 근무할 때 휴가계를 썼는데 대우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휴가계를 반납했고요. 그리고 SK 사태, 흔히 이제 소버린 사태라고 하죠. 그때가 8월 15일 그 중순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쯤 이제 느즈마키 휴가를 쓰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재다가 광복절 끼고 시작,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그때 휴가계를 냈었는데 소버린 사태 때문에 휴가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계를 썼더니 9.11 테러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제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잠시 뭐를 시키기 위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자마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진다든가. 근데 저의 징크스들을 쭉 돌아보면은요, 물론 대부분 직장인들이 휴가를 쓰는 기간이 8월 달이기 때문에 그 일정과 맞물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대우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가 1999년 8월 경으로 기억이 나고요. SK 사태, 그러니까 소버린 사태도 제가 아까 8월 15일, 16일 그랬으니까 8월 중순이었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했던 게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제가 5월 달부터 제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제가 주식시장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2008년도에 주식시장이 망가진 거는 제 인생이 5월 달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거는 차마 누가 더 망가졌는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리고 9.11 테러도 9월 달이었었고요. 그리고 유럽발 금융위기는 또 1월 달이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월 달 올해 제가 하나금융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증시 칼렌더를 쭉 들여다봤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뭐 있어봤자 뭐 잭슨홀 미팅 이거 가지고 많이 우려먹을 텐데 그닥 뭐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8월 달이든 9월 달이든 예, 아니면 10월 달이든 그렇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찜찜한 걸 여러분들한테 마치 무슨 그냥 무속인이 신내림 받은 것처럼 그냥 막 뭐가 느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단지 제가 체크하는 것들 뭐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8월 달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달 증시 전망 제가 앞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증권사 증시 전망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방송 중에 전해드릴 거고요. 자, 제가 7월 21일 일요일 방송에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주 동안 증시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었죠. 그 전주,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월 19일, 특히 7월 세 번째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식시장이 힘이 빠졌었습니다.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뭐 차익 실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주식시장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것과 같이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근데 저는 어디에 키포인트를 뒀었냐면 바로 26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 6월달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상하다.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여서 소비자 물가 지표도 둔화될 거고 그리고 좀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왜 얘네들은 굳이 예상치를 전월 대비 0.1%로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치를 잡았나.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 나름대로의 전망은 이런 거였죠. 주중에 뭐 크게 뭐 반등을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7월의 마지막 주 반등을 예상했던 이유는 2분기 기업 실적 호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차피 기업 실적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주중은 그냥 뭐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위로 올라오면 매도하려고 하는 매물대가 튀어나와서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뭐 이렇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26일 금요일 날은 얘네가 증시를 반등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물론 해석 방법은 좀 틀렸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6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6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1%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오히려 예상치를 상승으로 잡아두고 둔화됐거나 아니면 전월 대비 변함이 없었다라고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의 경기 둔화를 자신하고 그러니까 확신하고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100%에다가 완전히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일부러 예상치를 이렇게 0.1%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일단 7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기술주 반등으로 반등 시도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7월 23일 화요일, 7월 24일 수요일, 그리고 7월 25일 목요일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장 자체가 그렇게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반등은 시도했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미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장세가 이어졌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7월 26일 금요일 날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했다. 대형주들 반등했고 뭐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만큼 나왔다라고 평가하면서 일단 뉴욕 증시는 7월 26일 금요일 3대 지수가 1%대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100번을 강조해도 1000번을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여러분들은 그동안 주식시장이 올랐네. 아, 뭐뭐뭐 때문에 올랐구나. 주식시장이 하락했네. 아, 이거 때문에 하락했구나. 라고 공부를 해 오셨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공부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했을 것 같은 이유를 갖다 붙여서 하락했다라고 시황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해드리면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치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되게 똑같아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게 완전히 천당과 지옥의 극과 극의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 일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가지고 반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은 금요일 날 올려놓을 생각이 있었어. 자, 올려놓을 생각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재료로 갖다 붙이는 거지? 라고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책도 100번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초창기에 팟빵을 통해서 돈다방 미스를 들으신 분들이 좀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다방 미스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이해를 못했는데 돈다방 미스를 꾸준히 듣다 보니까 다른 방송을 못 듣게 된다. 너무 뻔한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답답해서 못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머릿속에 꽉 박혔던 그 단단하고 고리타분한 그 군사를 일단 다 떨궈져 내셔야 됩니다. 자, 다우지수 1.64, S&P 500이 1.11, 나스닥이 1.03% 상승했고요. 자, 나흘 만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반등했다. 자, 대형 기술주 위주로 상승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은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1%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목요일 주식시장도 저질이었으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사흘 연속 하락했다가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 반등한 이유가 뭡니까? 6월달 개인 소비 지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상치 0.1%에 부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금요일 날 뉴욕 증시 상승시킬 것 같아요. 자, 그럼 뭘로 상승시킬까? 왜 얘네가 개인 소비 지출을 상승했다고 예상할까? 오히려 얘네가 지금 필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거니까 오히려 개인 소비 지출을 상승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인 지표가 둔화됐을 때 아이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까지 둔화가 됐구나. 경기 안 좋구나. 금리 인하 확실하게 하겠구나.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뉴욕 증시를 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상승한 건 맞지만 약간 해석은 다른 거죠. 근데 이 해석을 또 어떻게 풀면 예상치에 부합했고 전년 동기 대비 2.5%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9월달 금리 인하하는 건 너무 당연시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5월달 0.1% 상승보다는 더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즉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만도 했거든요. 근데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죠.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25bp 100% 확실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는 아니고요. 한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와, 경기가 안 좋으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겠구나 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정신 나간 증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저것들 경기 둔화인데도 좋다고 쪼개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경제 지표가 좀 다 아작나고 있거든요. 어제 발표했던 S&P 글로벌 7월달 제조 PMI 지표 7월달에 49.5로 기준선 50 이하로 하락했죠. 이날 다른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7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요. 6월달 확정치가 68.2였는데 7월달 예비치가 66.0이었는데 7월달 확정치는 66.4. 그러니까 6월달 68.2에 비해서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기고문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7월달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한 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는 이제 미국이 경기 둔화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얘네가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해서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반등한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혼조세 죽 썼던 주식시장이 금요일 날은 어차피 얘네들은 금요일 날 띄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 간다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원하는 건, 지금 주식시장이 원하는 건 조금 더 강력한, 조금 더 발빠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뭐 9월 달 50bp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가 돼야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이슈에 열광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론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서프라이즈로 7월 31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8월 달 주식시장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깜짝 이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상했을 때 다음 주 주식시장이 와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깜짝 이벤트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모르겠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철상철하, 철두철미해야 되다 보니까 만 가지, 수천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오프닝에서 8월 달에 이슈 공백기지만 미쓰리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툭툭 악재들이 튀어나오는 가능성이 많았던 8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고 또 최상의 시나리오는
만약에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깜짝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세밀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날은 기술주들이 반등했습니다만 생각 외로 지금 기술주들 실적이 너무 개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반기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감 요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8월 달에 그럼 이슈 없는 공백기로 뉴욕 증시를 끌고 가기에는 뉴욕 증시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그 얘기는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5bp 인하, 서프라이즈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BW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경제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슈를 보고 그냥 딱 한눈에 이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구나라고 딱 보이는데 역시 경제는 특히 주식 관련된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왜 유튜브에서 뭐 김건희, 윤석열 사주 보는 무속인의 유튜브도 있고 뭐 타로 보는 유튜브도 있는데 왜 돈다방 미쓰리의 이 그 청취 조회수가 안 나오나. 물론 저는 이제 목소리만 올리다 보니까 더 안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번에 김건희 덕분에 그 BW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덕분에 정말 경제를 더 쉽게 아주 디테일하게 단순히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송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의 마지막 주이자 8월 첫 번째 주 증시 밑그림 열심히 그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응원의 댓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 혼자 방송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 7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